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요새 완연한 회사원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적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와중에 주말에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4월에는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할 짬이 안 나더라고요. 계획대로 공모전 작품이 잘 끝나서 한숨 돌리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새 회사를 다니다 보니 신입사원 때의 예전 기억과 마음이 떠올라요. 소위 초심이 되새겨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왜 직장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술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시활동을 쉬었던 경력 단절 작가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먼저 저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대 졸업 후 5년 정도 전시활동을 하다가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6년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직장과 작업을 병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물이 2개인데 두 우물 다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고 이 길이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이력에서 보이듯 저는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전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초대해줘서 쉽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여기저기 보내서 겨우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은 대한공관에서 개최한 젊은 작가가 50명 정도 참여하는 단체전에 소품을 출품하며 전시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다음은 작업, 공모전 지원, 작업, 전시의 무한굴레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모전에 당선되는 확률이 매우 낮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꾸역꾸역 작업을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가난한 날들이었는데 어쩌면 이번 공모전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가끔 당선이 되었을 때의 희열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담스럽지만 항상 설레는 크고 작은 전시회에 참여를 하며 행복했지요. 그렇게 전시 경력이 쌓이면서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작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활동은 나름 잘 풀린 편이었지만 저의 인생사는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독립된 공간이 절실했는데 알바를 꾸준히 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적었기에 돈이 너무 없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집안일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며 작업실 월세를 어머니께 지원받았는데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하루치 쌓인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29쯤 되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할 기회를 덥석 잡았습니다. 물론 그때 작업을 접을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풀타임 직장인이 되어서 행복했냐고요? 네, 놀랍도록 저는 일을 사랑했고 몰입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대인관계도 예상 밖으로 원만하게 꾸려갔고요. 조금 웃긴 지점이 작가 생활하면서 생겼던 외로움과 우울함이 조직 생활로 인해 해소가 되더라고요. 매일 혼자 먹던 점심을 팀원들과 얘기하면서 먹는데 저에게는 그게 힐링이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작업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는 작품 제작과는 달리 회사 일은 협업이라 책임도 나눠지니까 솔직히 개인 작업에 비해 어깨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 협업이기에 퀄리티가 객관적으로 좋아야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심하죠. 저의 경우 영화 CG회사 아트팀에서 컨셉 아트와 매트 페인팅을 담당했는데 매번 어려운 과제, 즉 제가 작업할 샷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제거하는 느낌으로 미친 듯이 도장 깨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6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작게 번아웃이 오면 휴가도 쓰면서 버텼지만 6년 차에 심한 번아웃이 와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럼 번아웃이 왜 왔는지 궁금하시겠죠? 1차적인 이유는 과로입니다. 회사가 과도한 스케줄을 작업자에게 부여한 것이 기본이고 개인적으로 열정에 넘쳐서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번아웃을 촉진했던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정신적 공허함입니다.
3년차 이후에 이 점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일이 손에 익으니 주변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회사에서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아주 후지다, 형편없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나의 상사가 멋있긴 한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건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거의 3년을 책을 엄청나게 읽으며 연구했고 제 마음도 계속 들여다봤어요. 결론은 나는 온전한 내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였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것이었어요. 다만 입사 전에는 오로지 그림이었다면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로 시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저의 상사에게도 공유했어요. 퇴사를 앞둔 면담에서요. 실장님, 저는 제 IP, 그러니까 저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실장님은 공감을 잘 못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자꾸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끝까지 의심하셨어요. 일반적인 퇴사 사유는 아니었고 회사원과 작가는 사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맞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아무런 미래 계획 없이 무작정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직장 생활의 끝은 안 좋아진 몸과 작가로서 경력 단절이 장식했습니다. 물론 통장 잔고와 기술은 남았지요. 하지만 무형의 핵심 가치인 건강과 정신적 풍요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그냥 푹 쉬었어요. 그래도 몸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고갈된 부분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부터 슬슬 작업을 했어요. 막 야심차게 시작했다기보다는 심심해서 했다고 봐야겠죠. 사부작 작은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작다고 표현한 것이 모순이 있긴 한 게 작품의 원본이 디지털이라서 크기가 작진 않았지만 제 마음의 느낌이 그랬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몇 년 동안 작업을 쌓아뒀다가 2019년쯤부터 전시가 하고 싶어졌어요. 제대로 개인전을 갤러리에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더 야심찬 큰 작업을 기획해서 만들었고 마치 신인 작가 때처럼 미친 듯이 공모전마다 포트폴리오를 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물꼬를 트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찬밥 더운밥 안 가리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그 신호탄 격의 전시가 대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랜만에 전시라서 작품 설치할 때 참 많이 삽질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고생한 기억도 다시 본격 전시 활동을 하는 설렘이 가득 찼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년 30-40군데 갤러리에 공모를 참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보내고 있어요. 어째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공모전과 홍보에 열심히 이유는 이러한 기회들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 자신에게 목표점을 주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정리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어서입니다. 그 부산물로 당선이 되면 좋은 것이지요. 작가는 갤러리와 관객이 찾아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핵심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초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먼저 고해성사하듯이 말씀드리면 저 이상한 사람 맞아요. 제 지인은 제가 호떡 같대요. 너무 자주 뒤집어서요. 회사는 외주일이 없어진 불경기라서 들어갔습니다. 일을 찾아 제 발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일정한 수입은 꼭 필요하니까요. 사실 너무나 두렵긴 했습니다. 이미 회사 생활과 작업은 병행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인 작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프리랜서로의 연륜과 시간관리 능력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CG업계도 많이 좋아져서 야근을 지향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으니까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영화 인셉션에 나온 대사처럼 불가능하진 않아. 더럽게 어려워서 그렇지.
작업과 직장 생활의 병행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실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요새 일상이 알차고 충만한 기분이 듭니다. 돈을 버는 일은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돈이 들어오니까 보람있고, 작업은 나를 위한 행위이니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기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만 또 그런 긴장감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주체적인 기분입니다. 한 우물을 파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일이 정석적인 직업 로망이라면 저의 방식은 변종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때, 둘 다 추구하는 게 비윤리적이거나 범죄가 아닌 이상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주중에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주말에는 작업을 하면 언제 쉴까요? 평일에 일찍 자고 주말에는 정 힘들면 낮잠을 잔다거나 정말 지친 경우 3주에 하루 정도 쉬는 것 같네요. 정말 바쁜데 이 정도 바쁜 것도 가족의 내조 내지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구나 미술 작업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황폐해집니다. 제가 열심히 생산적인 작업을 쏟아내는 동안 집안의 청소와 빨래, 식사는 남편이 담당하기에 제가 그나마 조금 쉴 수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작가는 생각보다 다른 가족의 케어가 많이 들어요. 이 점도 고려를 해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활의 패턴상 아이를 갖는 게 무리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작가 커플이 육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어쩌면 내가 가장 욕심나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이 떠나가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 평온한 인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가루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